ETF 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돈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ETF 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TF를 투자를 하시면 딱 두 부류로 나뉘시죠. 돈을 버신 분도 있고 돈을 잃는 분도 계십니다. 요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딱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구나 라는 방법을 제가 자신있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아는 대로만 하면 돈 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ETF 투자라는 게 특별한 게 없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거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ETF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좋은 ETF를 사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행하지 않는 좋은 ETF, 예를 들어서 지수형 ETF가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수형 ETF, 좋은 ETF고요.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하지 않고 오히려 중심에 있는 거고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수형 ETF를 매수해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매수할 때 한 방에 목돈 들어가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죠. 즉 좋은 ETF를 분할해서 매수한 다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다? 돈을 번다.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마 지금 영상 보시면서 행센에서 ETF를 얘기해? 뭔가 좀 어색한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저희 회사를 알게 되신 분들은 보통 GPL 채권이나 뭐 대부법인을 통한 건강보험이나 절감 플랜 또는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센터를 찾아주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저희 센터 오영일이 ETF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채널을 오래 봐주신 분들께서는 드디어 오영일 네가 네 주종목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시면 여기 10년 전이라고 써있죠. 이때 첫 영상을 올린 것도 ETF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썸네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날 것 그대로 그냥 화면은 캡처돼가지고 썸네일로 표시되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냥 그때부터 저는 계속 ETF를 하고 있었고 고객분들과 소통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ETF를 많이 해왔었고요. 유튜브에 그냥 오영일 ETF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이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ETF를 저희는 굉장히 사랑하고 ETF를 굉장히 좋은 금융상품, 돈 벌기 좋은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행센은 이 ETF 서비스를 시작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서 고객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신뢰를 얻어서 그 덕에 그 결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하시면 돈 버는 분이 있고요. 돈 잃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 버는 분들은 보통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돈을 잃는 분들도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돈을 버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투자를 하다 보면 개개인별로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저희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정답이 아닐 거고요.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ETF 왜 투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ETF 투자를 왜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 답변을 하시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돈의 가치를 지키려고 투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려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대의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돈 주고 사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란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돈, 현금을 그냥 은행 계좌에 가만히만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1000만 원에서 뭐 95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보이기에는 1000만 원 똑같이 보이지만 얘를 인출해서 쓰려고 하면 현금을 지출하고 돈을 사용하려고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싫어합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막 5만 원짜리 쏙 빼가 누가
거야 이렇게.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 인플레이션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그냥 계속 누가 내 은행 통장에서 5만 원씩 빼가는 거야. 우리는 그게 너무 싫다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 ETF 투자라는 이유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다.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ETF 투자를 할 때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데, 그럼 과연 돈 벌려고 다들 투자를 하시는데 돈을 번 사람이 많을까? 돈을 잃은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버신 분들보다 돈을 잃으신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이런 경우는 많아요. 투자해서 재미 좀 보셨던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거는 좀 벌어서 뭐 외식도 좀 좋은 데서 하고 가방도 한 개 사고 뭐 이렇게 해외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고 이 정도의 재미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ETF나 이런 금융투자 돈 벌었다라는 정의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목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노후 자금이라든지 뭐 자녀의 출가할 때 보태주는 돈이라든지 등등등 인생의 큰 이슈를 해결할 때 필요한 돈, 그 돈을 마련하고 준비함에 있어 투자 성과가 도움이 되신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리고 조그만 돈으로 돈 버신 분들은 많아요. 200만 원,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1억, 2억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번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네. 그럼 왜 우리는 투자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걸까를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ETF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부터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하면서 이 투자 시장으로 진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 투자할 때 어려운 거래요, 쉬운 거래요? 당연히 쉬운 것부터 하겠죠. 그러면 개별 종목이 쉬워요, ETF가 쉬워요? ETF가 상대적으로는 쉽겠죠. 왜냐하면 개별 종목은 등락이 굉장히 크고 부침도 커요. 근데 상대적으로 ETF는 등락은 조금 적고 부침도 좀 작죠. 그러니까 초심자가 접근할 때는 당연히 개별 종목보다는 ETF 훨씬 더 용이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TF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마인드가 들어있는 거냐면, 나는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큰 뭐 이게 벼락부자 될 그런 마음으로 이거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투자 목적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정도의 수익은 ETF만 가지고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식 개별 종목이 아닌 ETF를 하겠어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ETF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ETF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거든. 저희가 주로 많이 활용한 나스닥 지수인데, 이렇게 ETF 이런 것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만 해도 돈 벌 수 있거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 시장 내에서도 이 고점 대비 결국 떨어져 있긴 하나, 결국은 이 그림은 돈을 버는 그래프입니다. 네, 좀 이따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나스닥 ETF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친구를 봤더니 엔비디아,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된 시노펙스라는 회사거든요.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막 5배 가까이 오르고 얘는 한 3개월 만에 막 3배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ETF 하면서 1년에 뭐 8%, 10%막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냥 그렇게 잘 되고 있었어요. 연에 한 8%, 10% 수익 났습니다. 그러면 내 투자 목적 달성한 거예요?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달성한 거죠. 그럼 달성했으면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근데 슬프다고요. 왜? 내가 8%, 10% 먹을 때 남들은 100%, 200%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이런 금융 투자를 안 할 때는 이런 엔비디아든 뭐 시노펙스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투자 시장에 딱 진입하고 났더니 난 처음에 그냥 요 귀염둥이랑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날카롭고 멋진 녀석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세련돼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귀염둥이만 할 게 아니라 좀 날카롭고 세련돼 보이는 이런 친구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볼까 하면서 하나하나 늘리다 보면 결국은 처음에 갖고 있던 투자 목적, 투자 철학과 반하게 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 다양성에 리스크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다양성을 펼쳐나갈 때,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때 우리는 기대 수익에 대한 욕구가 크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거는 그닥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ETF만 하지 않더라. 오히려 진짜 지독하고 바보처럼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ETF만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돈을 벌더라라는 사례들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별 종목하면 다 돈을 잃습니다, 그건 다 필패하는 투자입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인 특성이죠. 기다리지 못한다. 이거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없지만 우리는 ETF 투자할 때 단기로 투자해야 돼요, 장기로 투자해야 돼요? 뭐 정답은 없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초심자라면 그닥 내가 이 투자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따라가서 그 수익을 누리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기다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지금 지나간 그래프를 보니까 뭐 이런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이 그래프 속에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뭔가 이 고통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를 때는 팔아야 되나, 떨어질 때는 이게 손절해야 되나, 익절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때로는 또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기다림은 고통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릴 수 있으면 참 좋아. 그쵸?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돼요. 그냥 딱 돈 묻어놓고 나는 내 할 거 하면 돼요. 말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래. 돈은 투자해 놓고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살아. 그러다 보면 그냥 우상향하는 시장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거야. 그게 결국은 투자를 성공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다 들어봤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래. 투자 전문가도 다 그렇게 하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게 쉽더냐? 쉽지 않다. 엄청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고통이 있어서 어려운 거라면 기다림의 고통만 없으면 장기 투자하고 우리가 돈도 벌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기다림의 고통을 덜 하게 할 수 있을까? 고통이란 걸 아예 싹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좀 덜 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험을 쌓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타 쳐보신 분들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기타 줄을 왼손으로 코드를 잡으면 이 끝에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너무나 아파요. 그 쇠 줄을 손으로 꽉 누르는 거니까. 근데 하다 보면 여기 굳은 살 배기죠? 그럼 나중에 안 아프죠? 그럼 기타 잘 쳐지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엔 누구나 아프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굳은 살이 생기더라 라는 건 다들 알 거라는 얘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도 이 심장이 쫄깃쫄깃하면 처음엔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나중에는 이 심장에도 굳은 살이라는 게 생깁니다. 좀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2007년도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등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해가지고 뭐 유럽 재정위기 사태, 뭐 최근에 뭐 코로나 위기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 등락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 굳은 살이 좀 생긴 거죠. 조금 무덤덤해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다림의 고통이 조금은 덜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굳은 살이 생긴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파트너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요, 그냥 혼자 뛰는 것보다 옆에서 같이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분명히 좋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뛰기만 해도 나는 거기 속도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게 그냥 혼자 뛰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 모든 일에 마찬가지인 거, 그게 바로 좋은 파트너인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있어요. 투자할 때도 서로 의견 공유하고 이렇게 단톡방이라든지 막 이렇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으로 이렇게 의견을 교류하면서. 근데 투자 파트너의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이 서로의 뭔가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은 막 일로 엇나갈라 그러는 생각들이 들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하다 보면 막 일로 가고 싶고 하다 보면 막 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로 가고 싶을 때 야 정신 차려, 빨리 가고 싶을 때 아니야 일로 가야지 해서 이렇게 딱 몰아주는,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파트너가 서로 막 기준이 바뀌어 막
서로가 서로를 잡아줘야 돼. 서로가 서로 같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ETF 서비스 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뭐니 이겁니다. 의심의 확신을 드리고 기준을 벗어나면 떼찌해드리자. 무슨 말이냐면 같이 ETF 하면서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 막 하락할 때예요. 그럼 고객분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 추가 자금 지금 더 있는데 더 매수할까요? 이거는 싼 값에 더 살까요?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다들 알죠, 우리. 주가가 내려갔을 때 똑같은 돈을 집어넣어도 보유할 수 있는 수량은 많아지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건 좋은 걸 압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사지 않고, 확신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도 당신보다는 조금 더 투자에 진심이고 투자를 오래 해왔던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신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저희는 그냥 네 사시면 됩니다 라고 한마디 해드리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건데 그분께는 확신을 심어드리고 투자를 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 되는 거죠. 반대로 상승장 때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지금 파는 게 어때요? 라는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왜냐면 내가 투자했는데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 정도면 되겠어 라는 그런 거 다들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달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파는 게 어때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팔아서 뭐 하시게요? 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팔아서 내가 써야 될 곳이 있다. 그러면 저는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당연히 맞죠. 왜냐면 우리가 투자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쓸 때 잘 쓰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고 있는 딱히 돈 쓸 때는 없어. 근데 그냥 좀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팔면 우리가 이익을 실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익을 실현을 하면 그 이익으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또 어차피 다른 거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개별 종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주가지수 ETF를 해서 우상향을 꾸준히 따라가서 이익을 향유하는 거, 그게 저희의 목적인데 소익이 났어, 팔았어, 그 돈 가지고 지금 얘보다 더 올라갈 거 찾아서 투자하겠다 라는 마인드인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럼 그런 걸 아나? 이분은 그걸 아시는 건가? 그 제가 다시 또 여쭤보죠. 혹시 저희가 지금 이 나스닥 지수 ETF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수익 나서 파시면 그건 좋아요. 팔아서 얘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아세요 혹시? 아시면 저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약간 고객분도 이제 멋쩍은 웃음을 서로 같이 그쵸? 맞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수익 났으니까 팔았다가 좀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떨어지면 그때 또 다시 사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때부터 분할 매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샀어. 근데 이렇게 올랐을 때 이때가 되면 고객분들이 지금 팔면 어때요? 좋잖아요. 팔아서 떨어지면 이때 또 사고요. 또 올라가면 또 팔아요. 또 떨어지면 또 사요. 올라가면 또 팔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뭐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되게 존경스럽고 부럽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제 모든 재산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솔찬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뭐 하시기 위해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얘보다 더 좋은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팔아서 다른 종목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싼 값에 다시 매수해서 타이밍을 잡으시려고 하는 거면 혹시 그 타이밍 아시나요? 그럼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초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해서 그냥 기다린다. 가 우리의 전략이에요. 이 이상을 기대하는 건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에 맡기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한 분들이 저희와 함께 재미없어 보이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끔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늘 저런 마음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마음이 들 때 뗐지 하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방법도 그리고 목적지도 우리 고객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아세요. 다 아는데 그걸 혼자 가다 보면 조금 외롭고 조금 무섭고 좀 그런 거죠.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재미도 없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좀 걸어가는 거. 왜 우리 군대에서 행군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막 40km, 50km 걷잖아요. 정말 지독하게 힘든 거죠. 근데 많은 군인들이 그걸 다 잘 해냅니다. 그 힘든 걸. 왜요? 다 같이 가니까. 다 같이 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와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좋은 ETF 사서 기다린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 아는 걸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외롭고 재미없고 힘들 수 있으나 그걸 함께 하면서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ETF 투자로 돈 못 버는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ETF만 하지 않더라, 기다리지 못하시더라 인데 이 두 가지만 해서 수익 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의 사례인데 이름 이건 다 가렸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했냐면 2022년 4월 달부터 분할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1월 18일인데 보시면 30%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귀염둥이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잘하셨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기준은 저희의 투자 목적은 연에 한 8에서 12%를 꾸준히 잘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희의 목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나쁘지 않은 성과인 거죠. 근데 이분이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ETF만 샀고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민망할 정도로 그냥 샀다. 샀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올바른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더 좋은 종목, 막 개별 종목, 그냥 어떤 특정 ETF, 섹터 ETF를 잘 고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또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기다리는 게 또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 나스닥 지수 관련한 ETF를 했으니까는 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하지 않는 자산인 거고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르던 내리던 지금도 결과만 놓고 보면요 상승이지만 이때 보면 하락, 이거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얘가 나스닥이라 그래요. 얘가 특정 뭐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특정 뭐 이렇게 섹터 뭐 이런 거였다. 그러면은 이게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고통스럽어요. 그럼 못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 수익률이 조금 적더라도 변동성이 적고 없어지지 않을 자산과 결국은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나스닥에 투자를 한 거고 그 결과가 연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가 이제 충분히 달성됐다. 이 정도면 만족. 여기서 끝내는 거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야 1년 반 투자해가지고 30% 그게 수익이냐? 그거는 그분의 기준인 거고 저희는 저희의 기준인 거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에 동의가 되시고 충족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시는 거지 다 저희랑 이렇게 함께하고 그래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저희가 뭐 잘합니다, 저희 특별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자산 매수해서 기다리기만 해도 요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습니다. 고단하지 않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초의 투자 목적이었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ETF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아마 제 ETF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진짜 넌 지독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무슨 얘기? 좋은 ETF 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영상에 ETF가 뭐가 딱 뜬다 그러면은 요 얘기만 주구장창 할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투자 막 하시다가 그냥 다시 이 얘기가 좀 듣고 싶어, 그래 그게 본질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실 때 다시 공정 오셔서 저희 채널의 ETF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